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을 때 귀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삐하는 소리 또는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잠깐 들리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소리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째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밤에 잠을 자려 누워도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그 괴로움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명의 의학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명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여성 A씨는요,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A씨는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가끔 들렸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지금은 24시간 계속 들려요. 낮에는 주변 소음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밤에 조용해지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청력검사, MRI까지 다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가족들은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귀의 괴로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이명 소리가 평생 계속될까봐 정말 두려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A씨처럼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15%가 이명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1에서 2% 정도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이명을 호소합니다. 자, 오늘은 이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명을 단순히 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명은 의학적으로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명은 외부에서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환자가 귀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본인만 듣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주관적 이명으로 환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전체 이명의 95%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객관적 이명으로 의사가 청진기로도 들을 수 있는 실제 소리입니다. 이는 혈관 박동이나 근육 경련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의 소리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삐 소리, 지지직 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맥박 뛰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으로 표현되며 때로는 여러 소리가 복합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명들의 원인들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력 손실과 관련된 이명입니다. 가장 흔한 이명의 원인이 청력 손실입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감소,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상, 돌발성 난청 등이 모두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속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전달되는 소리 신호가 불완전해지고 뇌가 이를 보상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이명의 원리입니다. 특히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손실이 있을 때 이명이 잘 발생합니다. 청력 검사에서 미세한 고주파 청력 저하가 발견되면서 이명의 원인이 오히려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요인이 이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명이 악화되고 이명 때문에 반대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이명이 시작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사회에 스트레스가 여러 종류로 늘어나면서 이런 유형의 이명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귀지 및 외이도 질환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원인 중 하나가 귀지입니다. 귀지가 고막을 막으면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이도염, 외이도 습진, 외이도 종양 등도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하면 이명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중이 질환입니다. 중이염, 이경화증, 고막 천공 등의 중이 질환도 이명을 유발합니다. 특히 만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화증은요, 중이뼈가 딱딱해지는 질환으로 주로 청각기관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함께 이명이 나타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뇌의 질환입니다.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청신경종양 등의 뇌의 질환도 중요한 이명의 원인입니다. 메니에르병의 경우 어지럼증, 청력 저하와 함께 이명이 나타나며 이명의 크기가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신경종양은 좀 드물지만 한쪽 귀에만 지속적인 이명과 청력 저하가 있을 때 의심해봐야 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로 혈관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이상으로 인한 이명은요, 맥박과 일치하는 박동성 이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경동맥 협착, 정맥 기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을 누르면 이명이 줄어들거나 자세를 바꾸면 이명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턱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과 귀는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이명의 양상이 변화한다면 턱관절 장애를 먼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자, 여덟 번째로 근육 경련도 원인이 되곤 합니다. 고막과 뇌 사이에 있는 공간인 중이 근육이나 인두 근육의 경련으로 인한 이명도 있습니다. 중이 고막 장근이나 등골근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인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 딸깍거리는 소리나 터지는 소리로 들리게 되고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들의 경우 이명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일부 항생제 중에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또 이뇨제,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는 경우 이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물을 중단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또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파트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과연 이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장 기능과 귀의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의 외형편에는 이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명의 종류를 신수부족, 음어화동, 풍사, 간담화, 풍열, 주열의 5가지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수부족으로 인한 이명이 임상에서는 가장 흔한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몸의 기본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이명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파생되는 이명의 원인 유형 중에서 특히 환자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유형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형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콩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생명력과 에너지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이명이 시작되고요. 피로할 때 더 심해지고 허리나 무릎이 약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함께 호소합니다. 이 경우 육리지황환이나 금계신귀환 같은 처방으로 몸의 기본 에너지를 보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간 기능 불균형형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두통이 잘 생기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의 기능 불균형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 안에 에너지 순환이 막히면서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이명의 유형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이 심해지고
짜증이 잘 나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함께 호소합니다. 치료로는 가미소요산이나 식효청간탕 같은 처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 순환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형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귀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져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색이 어둡고요. 월경불순이 자주 있기도 하고 어깨나 목이 자주 결림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혈부추거탕이나 당귀수산 같은 처방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소화기능 저하형이 있습니다. 소화기능이 약하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이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며 가래가 많이 끼고 몸이 무겁고 피곤한 증상을 같이 호소하시곤 합니다. 반하백출 천마탕이나 육군자탕 같은 처방으로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명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생활 습관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5dB 이상의 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하철이 들어올 때나 공사장, 콘서트 같은 곳에서는 귀마개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어폰 많이들 쓰시죠? 이어폰 착용하실 때는요, 60% 이하의 볼륨으로 60분 이상은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길 권합니다. 저희 환자 중에 이어폰을 오래 끼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명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거는요, 스트레스와 이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금연과 금주도 이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담배, 니코틴, 과도한 음주는요, 뇌로의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정량만 금연, 금주를 하시거나 아예 끊어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카페인 섭취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커피나 차, 콜라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명이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커피 섭취를 하루 한두 잔 정도로만 제한하시거나 저녁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섭취를 피해 보세요. 특히 이명이 심한 분들은 한번 일주일만 커피를 끊어보셔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늘려주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서 이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봉으로 귀 파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습관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지를 면봉으로 파다 보면 귀지가 밀려서 점점 들어가서 고막으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귀지가 너무 많다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제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요, 어느 정도 이하 증상 수준에서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하시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건강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의사 조성한이었습니다.